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 쓰는 지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지구학원 테마십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마십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는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대기 그리고 대기와 해양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선 엘니뇨와 남방진동 단원이 있어요. 엘니뇨와 남방진동. 자, 그래서 무역풍의 약화 혹은 강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 현상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니뇨와 남방진동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 수능에서 한 문제씩 항상 출제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게 기후변화 요인입니다. 자, 기후변화 요인에는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적 요인에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지구 외적 요인, 그러니까 천문학적 요인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은 세차 운동, 그리고 공중궤도 이심률 변화, 지구 자원축 경사각 변화, 이러한 지구 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에 주의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소재가 문항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그림 칸은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 편차를 나는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나는 A와 B 중 한 시기래요. 자,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증기량이 많은 날은 언제일까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에서 수증기 편차가 많은 날, 그러니까 편차가 양의 값이 되는 날, 그러니까 관측값이 평년보다 더 높은 날이 되겠죠. 자, 이날은요, 서태평양 적도 부근이 좀 수분한 날일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하기 때문에 구름이 많을 거고, 구름이 많으려면 상승 기류가 강해져야 되겠죠. 자, 상승 기류가 서태평양에서 강하대요. 그러려면은 무슨 시기여야 돼요? 그렇죠. 라니냐 시기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플러스일 때는 라니냐, 마이너스일 때는 엘니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시기에는 수증기량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서태평양에서 관측한 수증기량 편차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요, 그렇죠, 엘니뇨 시기임을 알 수 있죠. 아, A는 엘니뇨 시기구나. B는요, 양수죠. 그래서 B는 라니냐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를 보면요,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 편차래요.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감소했고요. 그리고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해수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동태평양이 조금 낮고 서태평양이 좀 높은데 이렇게 되던 것이 이런 식으로 더 기울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더 높아지고, 그쵸? 자, 이 시기 언제일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수면 기울기가 커지려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해수의 흐름이 강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동에서 서로 가는 해수의 흐름이 강해지려면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의 세기가 강화되어야 되겠죠. 즉 무역풍의 세기가 강화된 시기는 언제예요? 그렇죠, 라니냐 시기죠. 그래서 나는 라니냐 시기고요. 그리고 A와 B 중에서 맞아요, B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는 B에 해당한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라니냐 시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용승 정도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 만약에 수은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가 동태평양에서 깊으면 깊을수록 이건 뭔 뜻이에요? 깊으면 깊을수록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찬물이 위로 안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왜냐? 수은약층이 깊은 곳까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엘니뇨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낮으면요, 깊이가 얕으면 용승이 해수면 부근까지 일어났다라는 뜻이니까 용승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라니냐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엘니뇨고 B는 라니냐이기 때문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은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지금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니까 A가 더 큼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B보다 깊다. 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 해변기압 편차 빼기 서태평양 해변기압 편차 값은 A가 B보다 크다. 자, 어, 자, A 시기에 동태평양 해변기압 편차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A 시기,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해변기압 편차. 엘니뇨 시기는 동태평양 해변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니까 무역풍의 세기가 약화되니까 워커수완도 약화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용승이, 그러니까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의해서 용승이 약화될 거고, 용승이 약화되면 수온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승기류가, 해수면 수온이 따뜻해지니까 상승기류가 맞아요,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강기류는 약해지겠죠. 상승기류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압 편차 맞아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B 시기는요, 라니아 시기는 용승이 강화되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태평양 해변기압 편차는요, A 시기에 무슨 값을 가져요? 자,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시기에 엘니뇨 시기에는 용승이 강화되겠죠. 왜냐하면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해수의 양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용승이 잘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해수면 수온이 낮아질 거고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A 시기에 서태평양 해변기압 편차는 플러스가 되겠죠. B 시기는요, 라니아 시기 때는 동에서 서로 운반되는 해수의 양이 많아지면서 용승이 약화돼요. 그러면 해수면의 수온은 높아질 거고 상승기류가 발달할 겁니다. 상승기류가 발달하니까 해변기압 편차는 맞아 평년보다 작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을 뺀 게 커요,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을 뺀 게 커요? 후자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은 A가 B보다, A일 때는 마이너스 값, B는 또 플러스 값이니까 A가 B보다 작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항을 푸실 때는요, 이 끝부분에 A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이렇게 A 혹은 B 기준. 근데 앞부분이 낫겠죠. 그래서 A 기준으로 판단해서 A가 무슨 시기? 아, 엘니뇨구나. 그럼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에서는 어떻게 되고 서태평양에서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A가 무조건 작은 값이 되고요. 그 값이 플러스가 된다면 A가 더 큰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B 모두 다 해보지 말고 하나만 해보는 요령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구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엘니뇨 시기와 라니아 시기의 해수면과 소낙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모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엘니뇨 또는 라니아 시기의 해수면 중 하나이고요. A와 B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아 시기의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중 하나이다 라고 하네요.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균값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와 B 시기가 각각 어떤 시기인지 알아야 돼요. 자, 우선은 수온약층, 지금 B가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들이잖아요, 이 점선이. 그러면 이 점선을 보면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이게 지금 A식인가요? 이게 B식이고, B식이는 A식에 비해 더 올라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뭔 뜻이에요? 그렇죠, 용승이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B식의 용승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이 낮아질 거고 뭐 하강기류가 발달하겠죠. 그리고 이 현상은 어느 때 발생해요? 무역풍이 강화되는 시기,
즉 라니아 시기에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라니아 시기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와 B 시기는 라니냐 시기, 그리고 A와 A 시기는 엘니뇨 시기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니뇨 시기의 수면과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B와 A다라고 했는데요. B와 스몰 b가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는지. 자, 니은 A가 나타나는 시기에 동태평양 족도부근 해역에서 강수량 편차는 양의 값이다. 자, A가 나타나는 시기는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족도부근 해역에서 강수량은 맞냐 적냐 물어보는 거예요. 플러스면 많은 거고 마이너스면 적은 거죠. 자,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 족도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해수면 수온이 낮아지고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다시 엘니뇨 시기에는 용승이 약화되죠.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해수면 수온이 높아지고 그럼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그렇죠 많이 오게 되겠죠. 강수량이 많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 편차 양일까? 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B가 나타나는 시기, 그러니까 라니냐네요.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 빼기 서태평양 기압 편차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라니냐 시기에는 동태평양에 무슨 기압이 나타나요? 라니냐 시기는 그렇죠. 용승이 동태평양에서 강화되니까 해수면 수준이 낮고 그리고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럼 기압 편차가 플러스고요. 서태평양에서는요, 동에서 서로 가는 해수의 흐름이 강화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해수면 수온이 높고 그로 인해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해면 기압이 낮아지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뺀 값은요? 그렇죠.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이 되겠죠. 따라서 D가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능 2점 테스트 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북반구 해역과 남반구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에크만 수송과 관련된 내용이죠. 에크만 수송은 표층 해수가 수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크만 수송은요, 여러분, 바람의 이동 방향인 북반구의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수송되죠. 남반구는 직각 왼쪽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둘 다 지금 북반구든 남반구든 용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수가 연안에서 외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해수가 이런 식으로 연안에서 외해 쪽으로 이동하려면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해야 되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요? 바람이 요렇게 불어야 되겠죠? 이렇게 불어야지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해수가 수송될 수 있겠죠? 자,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왼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니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러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어야지만 에크만 수송이 직각 왼쪽 방향으로 나타나서 연안 용승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 물어봤어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남풍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북풍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남풍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위쪽 이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요, 화살표 아래쪽인 C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위쪽, 그러니까 A가 되겠네요. 네, 따라서 답은 CA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그림은 동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북반구 어느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연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용승 또는 킹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동풍이 분다라는 거, 북반구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용승이냐 킹강이냐를 맞춰야 돼요. 자, 우선은 북반구에서 바람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서쪽으로 불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에크만 수송은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방향으로 해수가 수송됨을 알 수 있겠죠. 즉 에크만 수송 방향이 북쪽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외에서 연안으로 해수가 이렇게 이동해요. 해수가 이동하게 되면 연안에 해수가 쌓이겠죠. 그러면 위에 해수면에 있던 표층 해수들이 침강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연안에서 침강이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분석하고 선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난다. 알죠? 연안에서 침강이 일어나겠죠. 기억, 틀린 선지. 자, 니은, 표층 해수는 주로 북쪽으로 이동한다. 주로 그렇죠. 에크먼 수송은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층 해수는 주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자, 디귿, 해수면의 높이는 A에서 B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 에크먼 수송에 의해서 해수가 지금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단면을 자르면요, 해수가요, 여기 남쪽, 여기 북쪽이라면 북쪽에 쌓이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어때요? 북쪽에 이렇게 더 높고 남쪽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해수면 높이는 여기 A에서 B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죠? 낮아지는 경향 아니에요.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거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전 세계에서 연안용순이 일어나는 해역 A에서 D와 각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북반구죠. 북반구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이, 네, 이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A에서는 해수가 외해로 이동하니까 연안 용승이 나타나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도 에크만 수송이요, 지금 남반구죠. 남반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의 왼쪽 방향, 직각 왼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용승이 나타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D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에크만 수송을 나타내어 보면 용승이 나타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표층 해수가 주로 먼바다로 이동한다. 그렇죠. 표층 해수가 발산, 그러니까 먼바다로 이동해야지만 부족해진 표층 해수를 심층 해수가 채워주러 용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선지고요. 자, 니은,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한류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여기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이 지역들을 보면 동안임을 알 수 있죠. 동안에서는 우선 태평양 동안에서는 무슨 해류가 흘러요?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나타나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자, 이렇게 동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흐르고요. 서안에서는 위쪽으로 흐르고요. 동안에서는 이렇게 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안에서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한류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대서양도 마찬가지죠. 자, 남반구에도 마찬가지죠.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열대 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동안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나타나죠. 그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모두 남반구든 북반구든 대서양이든 태평양이든 한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A와 B 지금 동안에 있어요. C와 D 지금 동안에 있죠. 따라서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디귿,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표층 해수는 주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오른쪽 직각 방향, 에크만 수송을 말하는 건데, 에크만 수송이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직각 오른쪽 방향이겠지만 남반구는 아니라는 거죠. 남반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네,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바나는 엘니뇨 시기와 라니아 시기의 태평양 족도 해역에서의 수온 약층 분포를 순서 없이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가와 나를 보니까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온 약층 깊이가 깊고요,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얕죠. 엄청 얕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용승이 가보다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용승이 약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시기예요? 용승이 약하게 일어나서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수온이 높아지는 시기. 맞아요. 엘니뇨 시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수온이 낮아집니다. 이것을 라니냐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시기와 비교한 나시기,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와 비교한 라니냐 시기, 라니냐 시기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기억. 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에서 무역풍의 세기가 약하다. 라니냐 시기 약하나요? 강해지겠죠? 기억은 틀리선지. 니은.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에서 용승이 강하다. 그렇죠. 라니냐 시기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해수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승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요. 디귿.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평균 해면 기압 분의 서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평균 해면 기압. 자, 여러분, 동태평양 족도 부근의 해면 기압은요, 엘니뇨 시기 때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증가해요. 자,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해수면 수온이 높아지죠. 해수면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러면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은요, 라니아 시기 때 해면 기압은, 자, 라니아 시기 때로 해볼게요. 다시 라니아 시기 때는요, 용승이 강화돼서 수온이 낮아지죠.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동태평양은, 그렇죠, 해면 기압이 높습니다. 자, 높다고 할게요.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라니아 시기 때 이제 동에서 소로 흘러 들어가는 해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해수면 수온은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기압은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분자는 작고 분모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작죠? 디귿은 틀리는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느 시기에 태평양 족도 부근, 족도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 또는 라니냐 시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수면 수온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은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엘니뇨 때는요,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요. 그리고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엘니뇨는 약간 따뜻한 이미지, 라니냐는 차가운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태평양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지 빠르게 엘니뇨와 라니냐와 관련한 그 비교와 관련된 선지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해수면 수온이요. 자,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여러분. 여기 E라고 적혀있고 여기 W 적혀있다고 해서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국 그린시 천문대를 기준으로 한 정도이기 때문에 영국 기준으로는 서쪽이지만 태평양 기준으로는 동쪽인 겁니다. 자, 어쨌든 동태평양 족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편차가 양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졌어요.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이미지, 엘니뇨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엘니뇨 시기구나 파악해 주시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 기억, 라니냐 시기다 아니에요. 니은 서태평양 족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 자, 엘니뇨 시기 때는요, 동에서 서로 흘러 들어가는 표층의 수의 양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낮아집니다. 동태평양 족도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요, 자, 동에서 서로 빼앗기는 해수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값은요, 작은 것에서 큰 값을 빼니까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에 맞는 선지 되겠고요. 디귿. 태평양 족도 해역에서 무역풍의 세기는 평상시보다 강하다. 자, 엘니뇨 시기 자체는 애초에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엘니뇨가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화되어서 엘니뇨라고 하는 기상 이변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답 2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다음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가시기와 나시기의 지구 좌우축의 기울기와 태양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시기 모두에서 지구는 근일점에 위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 외적 요인 중에 지구 자전축 경사각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거는 지구 공중궤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해야 되니까 가시기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이거 가시기예요. 나시기 이런 식으로 지구 공중궤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랬을 때
태양 방향이 이쪽, 그리고 여기가 근일점이죠. 근일점 잘 그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지구가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데 자주 경사각이 가에서는 작아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자주 경사각이 이렇게 큽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리고요.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30도 N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많다. 자, 30도 N에 입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자, 우선은 지금 주로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여름입니다. 여름. 남반구가 여름이에요.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북반구 겨울. 여기도 북반구 겨울이죠. 자, 북반구가 겨울철일 때 지구의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이 정도가 태양빛이 들어오고요.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요, 태양빛이 안 들어오죠, 북반구에 거의. 그래서 북반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경상이 클수록. 그러면 가가 나보다는, 그렇죠, 경상이 더 작으니까 가가 나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남반구에서 태양의 최대 고도가 90도인 위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남반구에서요, 여러분. 자, 지구 잠수 경사각이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남반구에서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리고 이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여기 있죠. 자연축 경사 작을 때는 여기 위도에 있습니다. 자연축 경사각이 클 때를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엄청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태양빛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입사하죠. 이렇게 입사하면은 이 지표면과 태양광선 사이 각도가 90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위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자, 어때요? 위도 차이가. 적도와 비교했을 때 위도 차이가. 이 시기가 적도와 위도 차이가 더 작죠. 적도와 위도 차이가 작다라는 것은 이 시기는요, 이 위도가요, 낮고요, 여기 위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나요? 자, 따라서 남반구에서 태양의 최대 고도가 90도인 위도는요, 자전축 경사각이 작을수록 이 위도가요, 낮습니다. 그렇죠. 경사각이 클수록 위도가 이렇게 높아짐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지금 경사각이 가시기가 더 작으니까 그 위도는 가가 나보다 낮음을 알 수 있겠죠. 얘는 그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경사각이 이렇게 90도가 되는 이 위도를요, 회기선이라고 해요. 회기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연축이 점사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면 지금 북반구 겨울철인데, 겨울 다음엔 봄이 될 거고 봄 다음엔 여름이 될 거고 이렇게 자연축 형상이 변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겨울에는 태양빛의 수직인 지점이 여기고요. 그리고 봄, 가을철에는 적도 지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수직인 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점, 그리고 여기 지점 사이의 이 위도를 각각 태양이 90도인 지점이, 보세요. 이것까지 다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데에서, 여기서 회기한다 해서 반환점이죠. 반환한다 해서 회기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거를 북회기선, 남반구에 있는 걸 남회기선이라고 부른대요. 네, TMI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디귿. 지구 전체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가와 나가 같다. 자, 지구 전체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만 보면 됩니다.
그 거리가 가와 나랑 비교했을 때 어, 서로 어때요? 지금 거리가 같죠? 똑같은 근일점이니까. 따라서 같다라는 말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답 4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다음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복사평을 이루고 있는 현재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대기가 없고 지구가 복사평을 이룬다고 가정할 때 ABC 중에서 현재보다 에너지가 큰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선은 A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가 25%나 반사해요. 그런데 대기가 없다면 5%만 반사하게 되겠죠. 그래서 A 값 자체는 30에서 한 5%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B를 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표가 흡수하는 양인데 아까 25%가 지금 반사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25%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 5%만 반사하니까 100 중에 5%만 반사하니까 그리고 흡수도 안 되겠죠. 대기와 구름에. 그러면 거의 한 95% 정도의 태양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흡수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B 자체는요 현재보다 증가함을 알 수 있겠죠. B는 증가합니다. C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표면 복사가 이 정도 100이나 돼요. 왜냐하면 재복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다시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표면 복사는 100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흡수된 만큼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95만큼 지금 흡수가 됐잖아요. 그럼 95만큼 다시 방출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 복사는 한 95 정도로 현재보다는 감소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큰 거로 고르래요. 그러면 현재보다 큰 거, B가 되겠죠?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과거의 평균 기온보다 2도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전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량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 북반구가 상대적으로 연평균 기온 상승량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선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연평균 기온 상승량은 북반구와 남반구보다 크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때요? 북반구가 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 니은 남반구에서 연평균 기온 상승량은 대륙이 바다보다 크다. 자, 보면은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흰색 빛을 띠고 있고요. 대륙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검게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온 상승량은 대륙이 바다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반구도 마찬가지죠. 그쵸? 네, 특히 대륙 같은 경우에는 비열 자체가 해양보다는 낮기 때문에 온도가 더 빨리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디귿 북극 지방에서 지표면 반사율은 과거의 평균 지표면 반사율보다 작을 것이다. 자, 지금 기온이 올라갔어요. 기온이 올라갔죠.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빙하 자체가 융해돼서 이제 빙하의 면적이 좁아질 것입니다. 빙하의 면적이 좁아지면 반사율 자체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 다 5번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능 3점 테스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남반구 어느 연안에서 동서방향의 해수의 연직 밀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연직 밀도 분포라고 해요. 이 연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용숭 또는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 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에크만송이 일어날 것 같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밀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밀도가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다시 온도가 낮으면 날수록 어때요? 온도가 낮으면 날수록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서 더 빽빽해지죠. 입자가 더 빽빽해진다라는 말은 밀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밀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커질수록 온도가 낮은 곳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해수면을 타고 이렇게 서쪽으로 가보니까 지금 우선은 깊이가 깊을수록 밀도가 커지죠. 그러면 얘는요 밀도가 작은 선이고요. 그리고 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선입니다. 그러면 한 여기까지 볼게요. 이 줄기는 지금
요렇게. 자, 이 줄기 말고 여기 줄기 봅시다. 자, 여기 줄기가 있고요. 지금 여기 줄기가 있어요. 지금 밀도가 누가 더 커요? 깊이가 깊을수록 밀도가 커지니까 얘는 밀도가 작고 얘는 밀도가 큽니다. 그럼 수평 방향으로 볼게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할 때 이거 밀도가 작다 했죠? 이거 밀도가 크다 했죠? 밀도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밀도가 커진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했죠? 온도가 낮아진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지금 서쪽이 더 낮다라는 얘기는 아래에서 위로 뭔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차가운 심층 해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려면 자, 이 그림을 제가 위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대륙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에크헌송이 연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에크헌송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에크헌송이 연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렇게 외해 쪽으로 일어나려면요, 지금 남반구잖아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에크헌송이 바람 부는 방향의 직각 왼쪽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북풍결의 방향을 불어야 돼요. 자, 그럼 선지 바로 볼게요. 기억,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서쪽으로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으니까 연안 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북풍계열의 바람이 지역 쪽으로 불고 있다. 그런가요? 그렇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 북풍계열의 바람이 지역 쪽으로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귿, 해수면 부근에서의 해수 밀도는 동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가요? 아니죠. 서쪽으로 갈수록 증가, 서쪽으로.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어느 해역에 위치한 열대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XY 구간에서 해수의 연직 구조를 해수면을 표시하지 않고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구름 대의 모양, 구름 나선팔 모양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전체적으로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야 될까요? 자,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태풍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나선팔이 어떻게 될까요? 나선팔이 나선팔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나선팔이 있죠. 자, 이 나선팔이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나선팔이 풀리겠죠. 나선팔이 반시계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나선팔이 풀릴 겁니다. 나선팔을 더 단단하게 조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지 나선팔이 풀리지 않고 더 단단하게 조여질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태풍은 자, 이 열대저기압은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열대저기압 뭐예요? 그렇죠. 북반구의 열대저기압이죠. 그래서 지금 가는요 북반구 열대저기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B에서 유독 높아요. 그러니까 B에서 유독 높다는 거는 용승이 이렇게 일어났다 라는 얘기죠. 용승이 일어난 이유는요 B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기 때문에 B에서 이렇게 용승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잖아요. 북방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이 이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 이쪽이죠. 이쪽으로 에크만 수송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부는 방향의 직각 오른쪽 방향 그래서 이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발산하듯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수가 발산해요. 표층에서 발산하면
부족해진 표층의 수를 심층에서 채우려고 올라오는 용숭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요, 해수면이 이렇게 높아요. 왜냐면 우리 빨대로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우유가 빨려 들어오죠. 그래서 우유의 수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빨대로 이렇게 흡입하면 우유의 수면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왜냐면 여기 기압이 낮아지니까 우유를 이렇게 밀어 들어 올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B가 지금 태풍의 중심이 위치한 곳에 있는데 이 중심 부근의 기압이 매우 낮아서 해수면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전체적으로 그러보면은 해수면이 이렇게 높고 심지어 용순도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수온 약층이에요. 이런 식으로 형태가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분석하고 선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A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남풍 계열의 바람보다 우세하다. 자, 지금 이 열대저기압은 북방구 열대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붑니다. 따라서 A에서는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요, C에서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겠죠. 그럼 시계 반대 방향 맞죠? 그래서 A에서는 지금 X가 서쪽이고 Y가 동쪽이기 때문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더 우세합니다. 기억 맞는 성지. 자, 니은 A와 C 모두에서 바람에 의해 표층에서는 모두 동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A가 지금 여기에요. B가 지금 여기에요. C가 지금 여기에요. A에서는 서쪽 방향으로 에크먼 수송, C에서는 동쪽 방향으로 에크먼 수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크먼 수송에 의해서 표층에서는 A에서 서쪽, B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모두 동쪽이라는 건 아닌 거죠. 얘는 틀린 선지. 디귿. 표층 수온은 B 부근이 C 부근보다 낮을 것이다. 자, B 부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온 약층, 그러니까 심층 해수가 이런 식으로 용승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에 위치한 B에서는 수온이 낮습니다. 용승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B 부근이 C 부근보다 낮음을 의미합니다. 디귿 맞는 선지 답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나는 엘니뇨 시기의 A 해역과 B 해역을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A 해역과 B 해역이 각각 동태평양인지 서태평양인지 알아야 돼요. 우선은 A 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동경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A 해역은 서태평양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동태평양임을 여러분들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태평양, 이 태평양을 보면은 이게 태평양이라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용국이 있어요. 용국 어떻게 그리죠? 용국?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용국이 있는데 용국의 그린시 천문대를 기준으로 경도가 용도예요. 근데 여기가 아니겠죠. 이곳이 아니겠죠. 자, 여기에 영국이 있어요. 영국. 자, 이건 북극이에요. 그래서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경도가 0도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 기준으로 이 오른쪽. 자, 영국 기준으로 지금 이쪽은 영국의, 자, 얘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이쪽은 서쪽이 되고요. 이쪽은 동쪽이 된다는 거죠. 자, 헷갈리니까 제가 위에 그리지 않고 그러면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영국이에요. 영국의 오른쪽 동쪽이죠. 그래서 여기 북극이고, 그래서 여기는요, 이게 경도 0도고요. 여기가 동경 90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서경 90도예요. 그리고 이 반대쪽은요, 경도 180도가 되는 지점이죠. 태평양은 이곳에 있어요. 이곳에 이 영역에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다시 돌려볼게요. 얘를 다시 돌려서 그리면 180도 돌려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 영국이 있고 180도 돌리면 여기가 90도 W, 여기가 90도 E가 됩니다. 이거 180도. 그리고 태평양이 한 이 정도 부근에 있어요. 자, 따라서 태평양의 이 왼쪽이 90도 E가 되고, 왼쪽이 이렇게 동경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이렇게 서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태평양은 영국과 거의 정반대방에 있기 때문에 동쪽이 서경, 왼쪽이 동경이 된다는 거. 왜냐면 18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태평양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경이면 서태평양. 왜냐? 왼쪽, 서쪽에 있으니까. 서경, 오른쪽에 있죠? 그 오른쪽에 있으면 동태평양이겠죠? 그래서 서경이면 동태평양임을 파악해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A 해역, 과 B 해역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지금 엘니뇨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될까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 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라고 하네요. 근데 주로 구름에서 방출된 에너지입니다. 그랬을 때 구름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구름이 높으면, 자, 이거 적외선 복사 에너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적외영상,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영상. 구름이 이렇게 저근형 구름이 이렇게 식으로 발달하면 이곳은 온도가 낮잖아요. 최상부 온도가 낮아서 적외선 에너지가 적겠죠. 자, 만약에 측은형 구름이 발달하면 이렇게 여기 온도 높잖아요. 그러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맞아요, 많겠죠. 그러면 지금 평년에 비해서 지금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는 것은 평년보다 이렇게 측은형 구름이 발달한 거고, 적외선 복사 에너지가 적다라는 것은 평년보다 이렇게 적은형 구름이 발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적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적외선 방출 에너지가 적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름이 뭐예요? 저근형 구름이 많이 분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저근형 구름이 발달해 있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다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인 거는 이렇게 온도가, 그렇죠, 적외선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라는 거고, 즉 측은형 구름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엘니뇨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 때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는 곳은 서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이에요? 자, 엘니뇨 시기는 지금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시기에 수온이 높죠, 따뜻하죠. 엘니뇨 시기는 따뜻한 이미지예요, 동태평양에서.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높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잘 일어나서 구름이 잘 발달하게 됩니다. 구름이 잘 발달하니까 저근형 구름이 잘 나타날 수 있겠죠. 즉, 저근형 구름이 잘 나타난 가가 바로 동태평양, 그러니까 비해역임을 알 수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은형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엘니뇨 시기에는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수량이 적어서 용승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면 수온이 높아질 거고, 다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해수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용승이 잘 일어날 거고, 그래서 수온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저온형 구름이 잘 발달하지 않고 추운형 구름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서태평양이 되겠죠. A. 자, 이렇게 분석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비역이다. 그렇죠, 기억 맞는 선지. 니은, 가에서 적도 해역 해수면 수온 편차는 음의 값이다. 자, 가에서 적도 해역 해수면 수온 편차 어떻게 될까요? 자, 가는 지금 가는
동태평양이죠. 그러니까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편차 물어봤네요. 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은 따뜻한 이미지죠. 그래서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이 되어야겠죠. 이건 틀린 건지. 자, 디귿. 나에서 적도 해역 해면 기압 편차는 양의 값이다. 나는 지금 서태평양입니다. 서태평양에서 적도 해역의 기압 편차. 자, 서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서태평양 기온이 낮습니다. 수온이 낮아요. 수온이 낮다라는 거는 평균이 낮다라는 거는 하강 기류가 발달할 것이고, 즉 기압 편차가 양의 값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디귿 맞는 선지 답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현재와 A식이 각각에서 1년 동안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지구가 근일점과 원일점에 위치할 때이다 라고 했네요. 기획은 근일점, 니은은 원일점에 위치한 시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보다 A시기가요 원일점 거리는 멀어졌고요, 근일점 거리는 가까웠어요. 그럼 가까워진 곳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먼 곳은 더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궤도가 더, 그렇죠, 찌그러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궤도를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심률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지구 자전축 경사 그리면요, 지금 근일점일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죠. 그래서 겨울을 표시할게요. 겨울은 지구가 태양 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북방과 태양 쪽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원일점일 때 여름이죠. 여름은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리고 현재보다 지금 근일점 거리는 가까워져야 되고 원일점 거리는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찌부돼야죠. 더 찌그러져야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게 문제 풀기에 좋습니다. 자, 이게 A식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겨울이고 여기 여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처리하고 선제 보도록 할게요.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A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자,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오직 이 태양과 근일점 그리고 태양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만 변한 거죠. 하지만 그 거리가 변한다 하더라도 지구와 지구의 공중궤도의 이 지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어요. 니은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C가 현재보다 크다. 자, 지금 보면은 AC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지금 여기가 여름철 있잖아요. 여름철인데요. 남반구 여름철인데 지금 A시기는요 남반구 여름철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름철이라 더운데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가까워서 더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름철 기온이 높아졌고요. 겨울 볼게요. 겨울은 지금 이 정도에서요. 겨울은 안 그래도 추운데요. 지금 보면은 어때요? 더 멀어졌죠. 추운데 더 멀어졌어요. 그럼 겨울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 기온의 연교차, 여름과 겨울 사이의 기온의 연교차는요, 그렇죠,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식이 현재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니은 맞는 선지 디귿. A식의 30도 N에서 낮의 길이는 기억이 니은보다 길다. 자, 30도 N에서 낮의 길이라고 합니다. A식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식이 말하는 거죠. 이 식의 낮의 길이 기억은 그냥 근일점에 위치할 때요. 근일점에 위치할 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계절이에요? 30도 N이. 근일점은 겨울이죠. 겨울.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겨울이 더 기냐 아니면 니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즉 여름이죠. 여름이 더 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가 더 길어요? 여름이 더 길죠. 따라서 디귿 틀린 선지 답 2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1985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테인의 농도 변화와
2000년에 온실효과 기여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이산탄소와 메테인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온실효과 기여도가 이산탄소가 꽤 높아요. 그래서 A가 이산탄소가 되겠고요. B가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선지 볼게요. 기억 A는 이산탄소이다. 맞죠? 맞는 선지. 자, 니은 2020년의 대기 중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2020년을 보면요,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400 ppm보다 높아요. 400 ppm보다.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죠, 여기. 1500 ppb보다 작아요. 자, 지금 어떤 게 더 큰 단위예요? 얘가 더 큰 단위죠. 얘와 얘는 3승 차이가 납니다. 10의 3승 차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요, 1.5 ppm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많아요? 이산탄소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지. 그래서 단위 변환 여러분들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자, 디귿 2000년에 단위 농도의 기체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는 A가 B보다 크다. 자, 단위 농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때 농도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온실 효과 기여도에서. 이해가나요?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에 이산탄소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400보다는 커요. 400 ppm보다 커요. 이거 분의 기여도가 65%죠. 이거 해주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도가 1000보다는 크네요. 1500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1.5보다는 작은 거죠. 1.5 ppm보다는 작고, 그리고 몇 퍼센트? 20% 정도를 관여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근데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누가 더 커요? 지금 분자가 더 지금 자, 얘는 지금 1보다 커요. 얘는 지금 1보다 작아요. B가 더 크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B가 더 큰 거죠. 지금 틀린 선지.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볼게요. 그림가는 현재 대비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 변화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시나리오 A와 B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와 다른 각각 A 또는 B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현재 대비 기억기간의 평균 강수량 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와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RCP 8.6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RCP 2.6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랬을 때 A는 지금 기온 변화량이 엄청나게 커요. 왜요? 이산탄소 많이 방출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 고탄소, 그러니까 RCP 8.6임을 알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에요. 이산탄소가 많이 방출되지 않아서 기온 변화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죠, 저탄소. 그래서 RCP 2.6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수량이 많아요. 강수량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기온이 높아져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구름이 잘 발달해서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온이 높아졌으니까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겠죠. 그럼 다는 지금 비가 적게 왔으니까 저탄소 배출 시나리오일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고탄소 배출 시나리오이다. 맞나요? A는 고탄소. 그렇죠. 맞죠. 그게 맞는 선지. 니은 B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현재 대비 기억기간의 평균 강수량 변화율은 다이다. B는 다이다요. 그쵸. B는 다이다. 니은 맞는 선지죠. 자, 디귿
기억기간의 한반도 평균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다. 자, 기억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말하는데 지금 A는 한반도의 강수량이 지금 진하고 B는 강수량이 적죠. 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맞는 선지 답 5번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테마 10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유체 단원을 마무리하고 전체 단원, 첫 파트인 별의 물리량과 분류에 대해서 또 문항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